누가 최소한의 보수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거다. 이미 판단은 시작됐다. 보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할 건 배신자들의 정치 생명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민주당은 이재명 한 놈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 국민의힘은 말이죠. 8명이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조와 B조의 원탑들이 붙어서 한 사람의 대선 후보를 낸다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국민의힘이 달리고 있습니다. A조에는 느낌이 그냥 부드럽다라는 느낌인데 B조가 조금 강렬합니다. A조의 주제는 청년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이 양향자 그리고 유정보, 김문수, 안철수 의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뭐 뽑기를 했다라는데 굉장히 또 안성맞춤으로 또 그 후보자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죠. 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A조 배정이 또 그 주제가 탁월한 것 같고요. B조는 사회 통합입니다. B조는 처음부터 좀 강합니다. 사회 통합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입니다. 누가 봐도 한동훈이 닭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A조는 내일 19일 토요일 날, B조는 20일 각 오후 2시에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후보들이 일본에 출마에 변을 했는데 뭐 결국 다 똑같이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죠. 다른 분들이 말이죠. 뭐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나다라고 할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한동훈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살짝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한동훈은 뭐라고 했냐?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네가 애국심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애국심을 이야기를 하나 참 분노가 여기서부터 치밀어 오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숲에 숨어 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았다.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다. 제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따 그놈의 비상계엄 그거 해제한 게 뭐 나의 뭐 정치 이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표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당대표 데리고 와 뭐 왜 탄핵에 이렇게 또 대통령 탄핵시킬 거야 하고 난리가 날 때 뭐라고 했죠? 제가 비상계엄 했습니까? 아휴, 그냥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일하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웃기다라는 거죠. 살짝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조, B조의 이 승부 중에서 한 명만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명이 말이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죽음의 B조를 해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죽음의 B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토론을 끝내고 나면 보수의 장례식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나경원, 홍준표, 이철우 이 중에 하나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뭐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리면요. 나경원 의원이 이 네 사람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살아남는 자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가장 가깝게 이재명을 아프게 상처에 소금 칠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가장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후보는 한동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 침묵했고 오히려 뒤에서 조정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좌파들의 조롱과 음해가 난무할 때 사실상 외면이 아니라 여기에 숟가락 얹어서 내부 총질을 더 해왔습니다. 더 가혹하게 조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과 동시에 윤석열과 나는 다르다라면서 정통 보수 진영과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심보다는 민심이 5천만 배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헛소리나 짓거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뭐라고 하셨냐?
우리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탄핵을 선동했다나 할까? 앞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빠졌죠. 그 점에서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누구를? 한동훈을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제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도 있지만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빼뜨렸지만 누가 봐도 한동훈이다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 것 같습니다. 이 B조가 뭐 그들 후보들의 경쟁의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건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보수의 정통을 부정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한동훈의 탄핵 선동 프레임 한 번 더 드러나겠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 실천 기록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챙겨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 후보자의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독백 정치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B조의 이철우도 모호한 회피 전략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선택은 말이죠. 유권자의 몫이죠. 누가 보수를 살리고 누가 보수를 파괴했는가에 따른 심판을 할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을 상대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그 전에 한동훈이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거죠. 국민의힘 경선 B조 본질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검증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떴습니다.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게 한동훈입니다. 뭐 검사장, 지검장 이런 거 없이 다이렉트 수직 상승했죠. 그냥 일반 검사에서 말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살모사다라는 말을 듣죠.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탈모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노골적으로 보수를 이용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동훈의 문제가 단순히 배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한동훈의 흐름을 보면요. 매우 치밀하게 기획된 윤석열 대통령 제거를 시도했다. 성공했다. 그 방식이 좌파들보다 더 교모하고 치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중의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깔끔한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민청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친중 인사들이 그득하다라는 한동훈의 주변 세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애매하게 회피하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회피하는 이 좌파들이 잘 쓰는 짓거리를 했죠. 한동훈이 그런 사람입니다. 탄핵 정국에서도 침묵하고 전략적으로 모른 척을 하고 일단 한동훈은 말이죠. 안 될 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 발언을 당대표 시절부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10 총선에서 이제 수장을 맡으면서 그 선거에 대한 대빵을 맡으면서도 내부 공격에만 치우쳐 왔죠.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함에도 김경률 이상한 아가리 털면서 내부를 공격해왔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서 차별화 전략, 어대 중도파리 하면서 그래서 선거를 폭망시켰죠. 그 이후에 책임 없이 또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동훈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동훈의 침묵을 좀 보면요. 필요할 때 입쳐 닿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인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한동훈의 기회주의적 침묵은 곧 계산입니다. 탄핵이 성공하면 포스트 윤석열로 실패하면 거기서 벗어난 독립적인 후보로 윤석열과 달라.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이 두 길을 노린 이중 전략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조롱하면서 내부 공격에 동조했습니다. 가장 비열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이죠. 좌파 유튜버들이 말이죠.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선동하고 사실 뭐
제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알고 봤을 때 전혀 이 좌파들의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 헛바가 헛떡 뒤집어질 때 말이 앙뚜아네트라는 단어를 투척했습니다. 이 무슨 개 같은 프레임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동조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때 이 최고위원으로 있었던 김민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을 때도 해명은 안 했습니다. 해당 인사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그었죠. 이 좌경률이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참으로 참 싸구려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아직도 이 국민의힘의 당적을 두고 아가리 털고 있습니다. 사실상 좌파의 공격을 방조했고 활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외부의 공격을 지켜줘야 하는 당 내의 인사가 내부에서 칼을 들이댄다라는 건 진짜 보수 꼬라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 허파는 뒤집어졌고 이준석, 제2의 이준석이다라고 한동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출마 선언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 이제는 이재명을 제거할 시간이다. 출마 선언문이 결정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솔직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재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김재섭을 두고 재섭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한동훈은 재섭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년 동안 아껴왔던 동생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혼자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한동훈은 등 돌릴 준비를 했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단물 빨아먹고 버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다르다. 이 한마디로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단순한 차별화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의 반짝거림의 징검다리로 삼고 버렸다. 그것을 뭐 정당화했다, 합리화했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 보수 유권자들에게는요, 이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여기서도 더 생겼다라고 봅니다. 기회가 되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댄 그 구조로 각인됐다라는 거죠. 한동훈의 캠프를 보면요, 이 과간입니다. 과간. 좌파보다 더 좌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캠프 구성이 모든 것을 그냥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승민계 인사들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신의 인사들도 있고 탈원전 한다면서 시민사회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포퓰리즘 뿌려대던 사람들, 좌파성 장애인 정책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던 인물들 다수가 영입되어 있고요. 시시때때로 별을 본다라는 김종인도 이 한동훈의 대권 행보에 또 뭐 훈수를 두는 사람, 그리고 진중권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꼬라지들만 봐도 보수 코스프레에 불과한 반보수 캠프다라는 겁니다. 이런 한동훈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반대로 보수는 죽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수를 가장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한동훈을 제껴야 되는 거고 과감히 이 컷오프 시켜서 다시는 보수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게 아작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셋을 좀 보겠는데요. 한동훈을 심판대에 두고 나머지 셋은 어떻게 하느냐? 차이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한동훈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왜? 탄핵에 찬성했어. 그런데 보수를 이야기를 해? 차기 대권의 행보로 지금 나온다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우리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 놓고 그 자리에 한동훈 네가 나온다라는 게 말이 돼 하고 쫙쫙쫙쫙 공격을 해야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탄원서 제출을 압박이 아니라 읍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부드럽게 방어에 나선 인물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정통 보수의 실전파다. 그런데 좀 지지층에 대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이 나경원 의원을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을 컷오프 2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독립적이죠. 탄핵에는 반대했으나 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고 어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탕 발림했다가 어떤 때는 독서를 내뿜었다가 이제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똑같다. 내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독야청청 정치 노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은 있는데 연대성이 좀 부재하죠. 그런데 가장 히트는 유승민의 경제 뭐 부총리 그래서 이 홍준표는 아웃이다라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이죠. 이 이인에 들어간다. 이 A조의 뭐 김문수 그다음에 이인에 들어간다. 통합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돼. 절대 통합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와 홍준표 연대 안 돼. 만일 한덕수 연대 안 돼.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말이죠. 컷오프 이인에는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철우 무난하지만 무색입니다. 도정의 경험은 강점입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입장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명성보다는 무회함을 내세우는 관료형 유연 전략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B조는 결국은 말이죠. 누가 한동훈을 가장 명확하게 저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해서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살아남든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다시는 선택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실패한 경선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경선이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니라 보수의 명운이 걸린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한동훈을 올린다. 그리고 복당한 지 하루 만에 양향자를 올린다. 그냥 지분 장사, 돈 장사하고 자빠진 것들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실격이죠. 탄핵에 침묵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했고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에 보수의 유권자들의 마음 그리고 윤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보수 인사들로 캠프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냥 쫙바리 진영에 가서 놀고 자빠진 게 딱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은 정치적 기획 자체가 좌파보다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 게 답인 거고요. 누가 최소한의 보수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거다. 이미 판단은 시작됐다. 보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할 건 배신자들의 정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똑똑하게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당 창당이 잠시 보류가 된 상황에서 왜 윤 어게인 신당? 저는 사실 한 3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그 시점이 지금에야 이제 실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당 창당은 필요합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은요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중도파리 정당이다라는 거죠. 보수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고 그냥 보수를 잃어버린 당입니다. 그들의 욕심만 가득한 그냥 돈잔치 정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승리를 반드시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30% 박스권에 갇혔죠. 30%대로 대통령이 된 사례는 단 한 차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많이 나와서 끝까지 달리는 바람에 다 나눠 먹고 그 중에 이제 30%대로 노태우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40%를 넘기지 않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50%가 넘었죠.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명예 회복이 필요할 때 그 말은 보수가 다시 재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선을 끝내고 나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심 이 한동훈이 말했던 그 필요 없다라는 윤심들이 모여서 더욱 강력하게 보수 정당을 재창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A조와 B조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되겠죠. 저는 B조의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